첫째는 저는 그 산나무를 활용한 도시농업 쪽에 이런 쪽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저 생잎이 이쁘고 또 나오는 연두색 저기 산나물이라든가 초록으로 변할 때라든가 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뻐요. 물론 녹색은 동색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초록은 동색이다 라고 하는데 초록이 또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초록이. 그러면 얘네들은 또 꽃보다 더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또 안 피냐? 꽃이 피겠죠. 그래야 종족 번식을 하는 거니까. 종족 번식을 하되 얘가 흰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고 붉은 꽃도 피고 이렇습니다. 얘를 가지고 도시를 아름답게 또 실내를 또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차 산업으로는 많이들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나물도 먹고 이제 뭐 어떤 쌈채도 하고 이게 기역자가 빠졌는데 묵나물입니다. 한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이 컵밥 같은 거, 컵밥. 요새 이제 이런 것도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필요해요. 산나물이 들어간 컵밥은 어떨까요? 향기도 좋고 집에 가서 그냥 그 잠깐 렌즈 돌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컵밥인 거죠. 집에서 일일이 그거를 갖다가 물에 담그고 지지고 볶고 해서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하나로 컵밥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양식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소세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산나물을 활용해서 산나물의 독특한 향취와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나물인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오믈렛서부터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료도 가능하죠. 그 전에 저희 농장에 오셨을 때 제가 음료수 만들어 드렸죠. 간편하게 그 두메부추로 해서. 근데 금방 두메부추를 만드니까 얘가 상큼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 커피 마시는데 왜 그걸 또 커피 마시겠습니까? 두메부추, 뭐 건강에 좋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이거 이외에 뭐 인삼으로 해서 인삼 새싹 주스라든가 당귀 주스라든가 당귀 라떼든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그것을 만들어 봤거든요. 금방 만들 수가 있다는 걸. 그것은 그리고 고객은 앞에 딱 전시해 놓고 거기서 뽑아서 얼음 넣고 우유 넣고 꿀 넣고 드르르 갈아가지고 착 주는 걸 더 좋아해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먹잖아요 이게. 그리고 건강에 좋은 걸 마시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료입니다. 그 식용하는 화장품. 우리가 얼굴에 뭔가 나타난다는 것은 자꾸 화장품을 발라서 커버를 하잖아요. 근데 속이 안 좋았을 때 얼굴은 나타나는 거예요. 속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속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그 약초의 기능이 있는 산나물인 것이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초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자, 이게 지금 제가 실내로 아파트에서 키운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아파트에다가 나무 박스에다가 해서 11월 달에 곰치를 산지 있는 걸 캐가지고 산지 있는 것을 캐서 지금 나무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식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물을 충분히 줍니다. 물을 충분히 줘. 그리고 밖에 내놔요. 1월 달쯤 돼서 안에다 들여 놓잖아요. 아파트 베란다 놓고 물 관리만 하면 제가 잘 나와요. 돈을 만드는 방법, 남들보다 농업은 돈을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첫째는 작물을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출하 시기를 조절하지 않고 봄에 같이 남들하고 같이 출하하면 돈이 되겠습니까?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얘를 다 수확해가지고 저장 창고에 넣어놔요. 데쳐가지고 삶아서 냉동을 시켜놔요. 그럼 벌써 오늘이 5월 11일이죠. 네? 11일이죠. 11일인데 오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요? 28도, 29도 막 올라가잖아요. 올해도 41도, 42도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때에 40도, 41도에 노지에서 우리가 그 생채가 나오는 그런 신선 채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비싸요. 뭐 쉽게 구하지도 못하고 가격이 비싸요.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거야. 지금 다 그걸 데쳐가지고 저기 냉동을 시켜서 저장고에 넣어놔요.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출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키로당 4,000원, 5,000원짜리 나물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키로당 1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그 소득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단히 큰 거 아닙니까?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거죠. 지금 했다가 한여름만 먹는 게 아니라 정월 대보름 때 나물 많이들 찾아요. 그때 새파란 나물들을 갖다 출하시키는 거예요. 냉동.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얘를 남들이 출하하지 못할 때 내가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장목이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남들이 출하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런 장목을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그게 그 희소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떠한 희소성이 있으면서도 가성비가 높은 그러한 산나물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사실적으로 보면은 아직 대중화가 돼 있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먹으면 맛있는 산나물들이 있어. 근데 얘를 갖다가 재배해서 출하한다고 하면 얘가 또 돈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귀산촌하면서 갈아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산나물을 활용한 그런 이제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사실적으로 먹는 거 야가 소비가 1등이에요. 먹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많은 인구도 있지만은 해외까지 갈 수 있는 게 혹시 이거 보셨나요? 부지깽이 나물? 부지깽이 나물이요. 얘가 사실 뿌리를 갖다가 나눠서 심어도 잘 번식이 되고 또 삽목을 해도 번식이 잘 되고 모종 하나만 있으면 10개, 100개, 500개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부지깽이에요. 그 저장 방법이 대체적으로 이제 얘를 갖다 그냥 삶아가지고 말려는 묵나물, 건나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냉동이 있겠죠. 또 아니면 소금에다가 염장을 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장아찌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고 장아찌 소재도 괜찮아요. 얘가 꽃도 이쁘지 않습니까? 네, 부지깽이 나물이 제가 하나 좀 튼실하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향기도 좋고 자 집안에 얘가 아주 그냥 확 틀려. 이게 집안 실내에서 키워보는데 이렇게 경관작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모종 하나 달랑 팔아야 얼마 안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가성비가 높잖아요. 가성비. 그리고 얘를 가을이 됐을 때 이제 씨앗을 따고 잘라줍니다. 그 내비로 둬요. 겨울에 내비로 뒀어요. 그랬더니 봄에 또 나오겠죠. 안 나오면 산나물이 아니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얘도 괜찮아요. 방풍이요. 여기 보시면 바위잖아요. 바위에서 얘가 자라요. 얼마나 얘가 물을 필요로 하겠어요. 또 양분을 필요로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큰다는 것은 도시농업 소재가 된다는 얘기죠. 얘도. 근데 얘는 한 번 심어 놓으면 봄, 여름, 가을 계속 따먹을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식당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제 방풍 나와요. 근데 장아찌 소재도 되고요. 얘 나름대로 얘도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 아니면 겨울에 얘를 좀 먹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면서 좀 사계절 우리가 국민이 즐길 수 있고 그러면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또 행복 지수도 높은 그런 삶이 되겠죠. 네, 이렇게 산여초 보리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방풍은 상당히 이게 향이 좋잖아요. 그리고 녹색이 많잖아요. 얘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을 때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얘가 곰치도 상당히 좋은데 얘는 허균의 그 외갓집이 어디냐면 강원도 강릉이잖아요. 거기 갔을 때 그 방풍나물 죽을 얻어먹고서 3일 동안 그 향기에 못 잊어가지고 세상에선 최상의 진미라고 그걸 이렇게 극찬을 했잖아요. 바로 얘가 그 방풍이거든요. 뭐 풍을 막아준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얘의 맛은 맵고 달아요. 맵고 달죠. 맵고 달달하는 것은 매운 것은 우리가 이 조직을 순환시켜 주는 거고 단 것은 에너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풍이 풍을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피를 돌게 해주고 순환을 시켜주고 에너지를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약초 쪽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요, 이게 제가 지금 그 보리를 가지고 방풍빵 이렇게 빵을 만들어 봤습니다. 때깔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나름 달지도 않고 그래서 건강식 빵으로서도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산야초라든가 산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떡서부터 음료수 그리고 빵까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귀임을 하시면서 귀산철을 하시면서 이런 데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네. 네. 두메부추잖아요. 얘는 사실 꽃이라든가 또 사람의 또 어떤 그 관상용이라든가 식용, 약용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얘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크죠. 열악한 환경. 얘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이게 다 두메부추예요. 이 돌에서 크는 거 봐요. 이 돌에서. 얘를 우리가 밭에다 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일단은 생장이 좋다 보니까 굵고 이파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잘 크는 거거든요. 근데 잎에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잎에 딱 잘라보면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 그 뮤신이라는 성분이 어디에 좋아요? 위장에 좋잖아. 위장.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때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사과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바나나를 넣어서 만들 수 있고, 그때 저희 집 농장에 오셨던 분들은 바나나를 넣어서 만들어 드렸고 사과를 또 넣어서 만들어서 또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또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먹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려야지만이 두메부추의 어때요? 소비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건강에 좋은 거니까. 그래서 소비 방법도 우리가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농장에서 하니까 우리 선생님도 집에 가시면 야, 두메부추 이렇게 해 먹을까? 그러면 이제 신선하잖아요.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예,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빠뜨리지 않고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가 있어요. 이것도 당귀를 재배하고 산양산삼을 재배하고 합니다. 그저께 농장을 갔던 데는 산양삼을 한 2만 평에다 산양산삼을 심었어요. 근데 이분은 다 갖다 올인을 한 거예요. 산양산삼을 4년 전에 심었는데 일단은 거기서 4년 동안 나오는 게 없더라. 이게 지금 너무 지금 고민이 된다. 돈이 지금 안 나오니까. 문제는 그렇잖아요. 문제는 자, 아무리 보여도 경제예요. 집안의 경제가 좋아야 돼요. 그거까지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그만 커피숍이에요. 5년 전에 커피숍이 이때 5개 정도밖에 없었어. 그래도 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커피숍이 그 지역에 20개가 생긴 거야. 20개가.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나눠 먹게예요. 파이는 하나인데 이거 파이 하나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지역 주민은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산양산삼을 누가 그 옆에 일식집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야. 포트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VIP라든가 많이 음식을 매출을 올린 고객에게는 얘를 세척을 싹 해가지고 접시에다 딱 내놓는 거죠. 그것을 먹을 때 고객은 어때요?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잖아요. 건강을 먹는 것 같잖아요. 또 걷다가 이래요. 그래서 얘를 거기서 팔다가 남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 이제 얘기하다가 자기는 이거를 갖다 공급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 사장님은 6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20대하고 똑같아요. 예, 아주 근데 바리스타 서울시에서 모집해가지고 하는데도 그 많은 경쟁에서 들어가서 20대, 30대도 있었지만 1등으로 졸업했대요. 커피로 아트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 아주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공급해주면 내가 좀 뭔가 좀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인삼에는요, 뿌리에 뭐가 있죠? 사포닌이잖아요. 사포닌이 뿌리에 몇 프로 있는 거 아시죠? 몇 배 있죠? 8배. 작아요. 뭐 20배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8배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러면 이 배에는 몇 프로가 있냐면 75%가 있어요. 줄기에 5%가 있어. 산양산삼을 100%를 먹으려고 하면 잎과 줄기까지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현수막을 적어놓고 이분은 앞에다가 이렇게 쭉 지내려놨죠. 고객이 오면 이거 하나 달랑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 주스 한 잔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금방 갈아가지고 딱 주는데 500원짜리 산양산삼을 받아가지고 5,900원을 받는 거야.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바로 팔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2만 평에다가 심으면 뭐해요? 팔로가 중요하잖아. 그게 지금 2만 평 아니라 10만 평 심어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산양산삼 좋죠. 근데 얘도 우리가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그 심어놓은 사람들이 대박이 나야 돼요. 그 대박이 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산양산삼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5,900원을 받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라떼를 만들었잖아요. 창의적인 게 이 잔도 선택을 잘했어요. 붉은색은 뭔가 우리가 땡기는 구미를 땡기는 그런 색깔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중에서 여기서 이파리가 이쁜 거는 딱 따놔 따로. 그리고 나머지는 갈아. 그리고 어떻게 하냐 위에다 올리잖아요. 이렇게 딱 올리죠. 올려서 하니까 거품도 먹고 라떼니까 나중에 애도 씹어 먹으면서 얘가 건강을 먹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5,900원인데도 잘 먹더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거 공급해 주는 사람은 신이 난 거야. 이야, 이거 어디 가서 부산, 대구, 대전 다니면서 서울에 거기 갔더니 이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더라. 그럼 그분들은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그거 금방 그것도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얘가 가격이 올라갔어. 800원으로. 그 해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생산자도 좋고 그렇잖아요. 생산자.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컵 하나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한 4개 정도 심어놨어요. 그 4개 정도. 4개가 나오는 거지. 그 네 뿌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재배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됐는데 그럼 이제 마치는데 정말 귀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그 선생님들의 어떠한 이임기산촌 계획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